이것이 리눅스다 3판 4장의 13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60페이지에 나온 네트워크 관련 설정과 명령어를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네트워크 관련된 건 굉장히 방대하고 내용도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관련된 교재가 따로 있을 정도로 할 게 많긴 한데 우리는 네트워크 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서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필수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너무 많이 알 필요는 없지만 꼭 필요한 것은 얘기를 할 테니까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먼저 TCP/IP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것은 컴퓨터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끼리 소통하는 언어,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실 거의 전부 같아요. 거의 전부의 네트워크는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스트 네임과 도메인 네임이 나오는데요. 호스트 이름은 각각의 컴퓨터에 지정된 이름이고요. 도메인 네임 또는 도메인 주소는 그 회사, 이제 도메인이 회사라고 보시는 게 좀 편하거든요. 그 회사에 지정된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빛 미디어 같은 출판사는 한빛.co.kr 이런 도메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지금 컴퓨터 이름이 만약에 ABC다. 그러면 이 컴퓨터의 전체 이름은 abc.한빛.co.kr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IP 주소는 아주 중요하죠. IP 주소는 각 컴퓨터의 랜카드에 부여되는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주소예요.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은 IP 주소는 전 세계 컴퓨터가 모두 다르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원칙적인 얘기고 사설 IP 때문에 사실은 중복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방 또는 우리 회사 안에서 있는 IP는 모두 중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상머신 안에 우리 4대의 컴퓨터를 쓰고 있잖아요. 그 4대 컴퓨터가 모두 IP 주소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4바이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 서버 가상머신의 경우는 192.168.111.100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자, 네트워크 주소는요, IP 주소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하면 192.168.111 요거까지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서버, 서버비, 클라이언트, 윈도우 클라이언트는 모두 다 192.168.111번까지는 동일하죠. 그리고 마지막 자리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네트워크 주소는 19168.111번 이렇게 보셔도 되고, 네 자리를 맞추기 위해서 맨 뒤에는 0번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19168.11.0 네트워크 안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4대의 가상머신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브로드캐스트 주소는요, 내부 컴퓨터의 모든 컴퓨터가 듣게 되는 주소인데요. 이거는 IP 주소가 19168.111.255번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에 IP를 할당할 때 얘는 IP를 컴퓨터에 할당하면 안 되거든요. 약속된 주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는 우리 같은 경우는 19168.111.255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얘가 C 클래스라고 기억 정도는 해놓으시면 좋겠네요. 자, 게이트웨이와 라우터는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컴퓨터 장비예요.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우리 내부 컴퓨터가 외부로 나가기 위한 통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그래서 VMware에서 19168.111.2번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게 우리 VMware IP, VMware에서 있는 게이트웨이의 IP입니다. 이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을 할 수는 없고요. 우리 PC들에서, 그러니까 서버, 서버비, 윈 클라이언트에서 이것을 게이트웨이라고 지정을 했었어요. 자, 넷마스크와 클래스는요. 자, 넷마스크는 C 클래스는 2525250 요걸 사용하신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DNS 서버 같은 경우는 네임 서버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부 컴퓨터가 URL을 사용해서 외부 컴퓨터로 접속할 때 원래는 IP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IP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의 IP를 알기가 어려우니까 이 DNS 서버가 바로 네임 서버, 그러니까 네임으로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URL을 우리가 www.naver.com 하면 네이버 컴퓨터에 접속이 되잖아요. 네이버의 웹서버겠죠, 아마도. 그러면 그 네이버 웹서버에 접속이 되는 게 원칙은 IP를 알아야지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네이버의 IP를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www.naver.com 이렇게 입력하면 이 DNS 서버가 방금 그 도메인 이름을 IP로 변환해서 접속되도록 도와주는 서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DNS 서버는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DNS 서버를 지정한 파일이 이 파일이에요. etc 밑에 resolve.conf 안에 DNS 서버 주소가 몇 번이다 이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19168.111.2번을 사용하고 있고, 이 2번 요 컴퓨터라고 보셔도 돼요. 요 컴퓨터가 게이트웨이 겸 DNS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DHCP 서버는 19168.111.254번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치 이름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우리 로키 리눅스 9을 VMware에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ENS160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네트워크 장치를 부를 때 ENS160 이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다른 다양한 이름을 쓰고 있고, 지금도 다른 리눅스 버전은 이런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지금 제가 사용하는 VMware 버전과 로키 리눅스 9는 ENS160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르면 저는 실습할 때 ENS160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네트워크 장치 이름을 사용해서 실습을 진행하면 되겠죠. 264페이지 나온 중요한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들을 살펴볼게요. 이 명령어들은 앞으로 자주 사용해야 되니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명령어, 가장 많이 쓸 명령어 중에 하나가 nmtui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할 거예요. 얘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작업을 이 명령에서 웬만하면 설정을 합니다. IP 주소 또는 고정 IP, 자동 IP 이것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IP 서버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정보도 이 명령에서 입력합니다. DNS 정보뿐 아니라 네트워크 카드 드라이버 설정, 네트워크 장치에 대한 설정도 모두 이 명령어 안에서 해요. 자, 이 명령어는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 서버 가상 머신뿐 아니라 서버 B에서도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자, 이 명령어는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트워크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중지하거나 또는 네트워크 관련돼서 시작 중지는 시스템 CTL 명령어 굉장히 자주 쓸 거예요. 이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옵션 중에 스타트, 스탑, 리스타트, 스테이터스 이 네 가지가 주로 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네트워크 관련 명령 또는 서비스 명령어인데, 우리 이 네트워크 설정을 바꿨다면 네트워크를 적용시키려면 시스템 CTL, 리스타트, 네트워크 매니저 이렇게 하면 이 설정된 명령이 적용이 됩니다. ifconfig는 네트워크 장치의 이름을 키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config 장치 이름 업하면 이 장치, 우리는 ENS160이 있죠? ENS160이 켜지고, 또는 if-up ENS160 하면 장치가 켜져요. 장치를 끄려면은 ifconfig ENS160 다운 또는 if-down ENS160 요 명령을 사용하면 됩니다. ifconfig하고 장치 이름만 쓰면 이 장치의 정보를 출력해 줍니다. nslookup은 DNS 서버의 명령을 작동을 테스트하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도 DNS 서버를 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핑은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 명령어인데,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지 확인이 좀 어렵다면 핑하고 IP 주소나 URL을 입력하면 되는데, 가장 많이 쓸 것 중에 하나가 핑하고 www.google.com. 구글 컴퓨터는 꺼질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구글의 핑을 때리면, 핑을 때린다고 표현하거든요. 구글의 핑을 때리면 구글이 응답을 한다는 얘기는 네트워크는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핑으로 구글을 때렸는데 구글이 응답을 안 하면 구글이 고장날 리는 없으니까 나의 네트워크 환경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네요.
265페이지에 나온 네트워크 설정과 관련된 주요 파일은요. 가장 중요한 파일이 이 파일이에요. etc 밑에 네트워크 매니저 시스템 커넥션 밑에 ens160.nm 커넥션 이 파일인데요. 좀 길긴 하죠. 자, 이 파일이 우리 네트워크 환경의 정보가 모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을 직접 편집도 가능해요. 앞에서 얘기한 nmtui 명령으로 설정을 변경하면 이 파일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nmtui를 안 쓰더라도 이 파일을 에디터로 편집해도 괜찮습니다. 자, etc 밑에 resolve.conf는 DNS 서버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파일이에요. 종종 사용하게 될 거예요. etc 밑에 호스트스는 현 컴퓨터의 호스트 이름이 들어있는데 이 파일은 아주 가끔 쓰고 우리가 일부러 열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자, 네트워크가 설정된 가장 중요한 명령인 nmtui 명령을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실습 14번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상머신은 역시 서버 가상머신을 초기화한 다음에 부팅하세요. 앞에 거와 조금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화하고 부팅하고, 이 그림은 51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우리 많이 보던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면서 실습하면 조금 더 여러분이 수월하게 또는 기억이 좀 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가상머신을 부팅한 다음에 자, 명령을 입력해 볼까요? 자, 터미널 열어야죠. 자, 항상 터미널을 열고, 자, 명령어 nmtui죠. nmtui 명령을 입력을 하면은 자, 이렇게 명령어가 나오게 되죠. 그럼 처음에 이제 얘는 마우스가 안 먹어요. 마우스가 안 먹으니까 키보드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연결 편집 여기서 엔터를 누르고, 그러면 우리 ENS160이 하나가 보이네요. 그래서 엔터 누르면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19168.111.100번 이거 서버 가상머신이죠.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여기 2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DNS도 겸용해서 2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소를 그럼 한번 변경해 볼까요? 우리 탭키를 누르거나 화살표 위아래 눌러서 변경하시면 돼요. 자, 우리 55번으로 바꿀게요. 주소를 55번으로 한번 제가 변경을 했고요. DNS도 우리 구글에서 운영하는 8888이 있거든요. 8.8.8.8 요 정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주 쓸게 될 거니까 구글에서 운영되는 DNS 서버로 IP 주소를 바꿨습니다. 됐죠? 그리고 탭을 계속 여러 번 누르면 계속 눌러볼게요. 누르면 여기 이제 쭉 누르면 확인까지 오시면 돼요. 확인까지 오셔서 엔터 누르면은 얘가 저장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탭 눌러서 뒤로 가세요. 뒤로까지 와서 엔터. 그리고 화살표 내려서 종료. 엔터. 하면 지금 방금 설정한 IP 주소와 DNS까지 변경이 됐어요. 자, 변경된 내용은 파일에 제가 지정이 된다 그랬죠. 우리 캣으로 etc 밑에 네트워크 매니저, 이 파일은 중요한 파일이니까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시스템 커넥션에 ENS160 NM 커넥션, 그리고 이 파일의 내용을 볼게요. 내용을 보면 방금 우리 변경한 55번 그리고 DNS 정보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 이걸 실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적용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아까 얘기한 시스템 CTL 리스타트예요. 리스타트에 네트워크 매니저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 하면 아무 메시지 안 나오면 네트워크가 요 지금 설정한 이 네트워크 내용이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DNS 정보가 설정된 파일은 etc 밑에 resolve.conf라고 아까 했었죠. 우리 나노로 열어볼까요? 나노 etc 밑에 resolve.conf 이 파일을 열어볼게요. 자, 열면은 우리가 아까 설정한 8888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그래서 엔터 치고 우리 name 서버 여러 개 해도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서버하고 우리 KT에서 운영하는 168.126.63.1 요렇게 한번 적어줘 볼게요. 그래서 DNS 서버를 추가로 하나 더 지정을 했습니다. 컨트롤 X 그리고 Y 엔터 하면 지금 설정한 내용이 저장되고 종료가 되었죠.
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금 우리 resolve.comp의 내용을 추가했잖아요. 확인해 볼까요? 캣으로 etc 밑에 resolve.comp를 확인하면 지금 요 추가한 내용이 확인이 되는데 우리가 네트워크를 다시 제시해 볼게요. system.ctl 리스타트로 얘를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 얘가 다시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etc 밑에 resolve.comp는 컴퓨터를 껐다 키거나 네트워크를 이 명령으로 재시작하게 되면 원래 여기서 설정한 내용 있죠. 우리 아까 nm 커넥션 요 파일에 설정된 내용만 복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그럼 파이어폭스 한번 실행해서 인터넷이 잘 되는지 볼까요? 파이어폭스 실행해서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 보면 되겠죠. 자, 우리 한빛 출판사 들어갈까요? 한빛.co.kr 들어가면은 자, 여기가 접속이 잘 되면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네트워크가 지금 이상 없이 잘 작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닫고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한빛.co.kr 하면은 걔 IP 주소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 컴퓨터의 IP를 몰라도 네트워크가 잘 됐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얘한테 물어봐서 이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를 고장내 볼게요. 얘를 고장낸다는 의미가 이걸 엉뚱한 주소로 적어놔도 되거든요. 그래도 고장낸 거랑 똑같으니까 제가 자, 나노로 etc 밑에 resolve.comp를요. 이게 원래 정상적인 거잖아요. 8888이 얘를 비정상적인 없는 거예요. 100.100.100.100 이렇게 한번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컨트롤 X, Y, 엔터. 자, 그래서 DNS 정보를 제가 문제 있는 DNS 정보로 적어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웹브라우저 띄워서 우리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다시 한빛 출판사로 들어가면은 자, 얘가 접속이 안 돼요. 왜냐면 이 도메인 주소의 IP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원래 아까는 정상적인 8888한테 물어봤는데 지금은 얘가 100한테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방금 전에 바꾼 거. 걔는 DNS 서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가 응답을 안 하니까 얘가 실제 접속을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접속이 안 될 때 뭐가 문제인지 사실은 금방 알아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ns lookup 명령어예요. 자, ns lookup이라고 명령을 치면은 자, 여기서 서버라고 명령을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디폴트 서버가 지금 100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서버가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예측이 좀 되면은 이 서버를 바꾼 다음에 작동을 해도 돼요. 여기서 봐도 되고 한빛.co.k라면 여기서 응답을 안 해요. 그러면 얘를 이 서버가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 서버가 응답을 안 하니까 이 도메인 주소에 IP 주소를 알아낼 수가 없죠. 좀 기다리면 얘가 계속 시도하다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잠깐 기다리면 얘가 알 수 없다고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서버가 아니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DNS 서버 때문인지 내 컴퓨터에 혹시 IP가 문제 때문인지 알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서버를 바꿀게요. 서버를 정상적인 8888로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빛.co.kr 하면은 어때요? 한빛 미디어의 웹서버에 IP 주소를 정확히 이 8888이 알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잘 알려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DNS 서버 요게 문제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정상적인 DNS 서버로 아까 resolve.comp를 바꿔주면 되겠죠. 자, 웹브라우저는 계속 접속이 아까 안 됐을 테니까 닫고요. 자, 얘도 exit 하면 요 nslookup 명령이 종료가 됩니다. 자, 나노로 우리 다시 etc 밑에 resolve.comp에 정상적인 뭐 KT DNS든 우리 VMware DNS든 구글 DNS든 아무거나 적으시면 되겠죠. 구글 게 외우기 쉬우니까 8888 입력하고 컨트롤 X, Y, 엔터 하고 다시 웹브라우저 띄워볼게요. 웹브라우저 띄워서 우리 다시 한빛 출판사 다른 데도 관계없어요. 한빛 출판사 들어가면 어디 접속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NS의 역할과 의미를 잠깐 살펴봤어요.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SE 리눅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SE 리눅스는요, 보안에 취약한 리눅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탄생됐고, SE 리눅스 활성화를 시키면은 보안에 좋아요. 외부에서 우리 서버에 접속할 때 다양하게 막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서버 컴퓨터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할 거거든요. 그런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SE 리눅스를 기능을 꺼놓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외부에서 접속할 때마다 계속 불편한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누가 우리 서버에 접속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네이버에 접속을 하는데 자꾸 네이버에서 어떤 메시지 나오고 어떤 추가 작업, 보안 작업 하세요 이런 게 뜨면은 당연히 접속을 잘 안 하게 되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버 용도이기 때문에 SE 리눅스를 서버 컴퓨터와 서버비는 꺼놨던 거예요. 클라이언트 컴퓨터 같은 경우는 SE 리눅스를 안 끈 이유가 외부에서 클라이언트로 접속할 일이 없거든요. 클라이언트가 외부로 나가니까 SE 리눅스를 켜놓는다면, 클라이언트에선 SE 리눅스를 가동시켜 놓는다면 훨씬 보안에 도움이 되겠죠. 자, SE 리눅스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명령어는 이 명령어를 사용하면 SE 리눅스가 비활성되거나 활성화됩니다. 또는 시스템 컴피그 SE 리눅스 명령어로 현재 강제 모드의 작동 방식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인폴싱은 강제로 지금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퍼미션은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 감지되면 허용은 되지만 로그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약한 게 디세이블인데 SE 리눅스를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 서버 가상머신은 SE 리눅스를 사용하지 않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 놓았어요. 결론적으로 외부에 서비스하는 서버 컴퓨터라면은 SE 리눅스를 끄고 쓰는 게 더 좋고 외부에 서비스 하나 하자는 그냥 PC용 리눅스면 SE 리눅스를 켜놓는 게 더 좋습니다. 자, SE 리눅스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책에 써 있으니까 뭐 더 알고 싶으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